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그 막대한 돈, 대체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정치경제연구소 대한의 유순경 연구원이 제시하는 아주 획기적인 해법을 지금부터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각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걸 우리가 계속 비용으로만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게 우리 세대가 마주한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투자 기회라면 어떨까요? 완전히 관점을 바꾸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왜 시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큰 흐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걸 해결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후위기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위기라는 거죠. 눈앞에 이익만 보고 달려가는 민간 시장 혼자서는 도저히 이 거대한 파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국가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한동안 잊혔던 아이디어죠. 바로 정부가 직접 산업을 이끄는 것. 이게 지금 극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만 맡겨두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투성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다시 직접 운전대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이죠.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지만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을 청정에너지랑 핵심 산업에 쏟아붓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그린딜이라는 큰 그림 아래서 규제면 규제, 돈이면 돈, 모든 힘을 동원해서 경제 전체를 녹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죠. 보세요. 미국, 유럽, 심지어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까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죠. 정부가 더 이상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심판이 아니라 직접 그라운드에 뛰어들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수가 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중요한 말 그대로 수조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그래, 국가가 나서는 건 알겠다. 근데 그 엄청난 돈은 대체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민간 자본이랑 경쟁해야 하니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연기금 같은 국민들의 돈을 쓰는 건데, 아니, 우리 노후 자금을 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완전히 새로운 모델입니다. 네, 이 연구가 제안하는 건 바로 그 세 번째 길입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을 위해서 새롭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이죠. 이 모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국가는 이제 시장이 실패했네, 고쳐줘야지 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녹색 시장을 직접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필요한 돈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아주 담대한 비전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정부가 기후채권이라는 특별한 채권을 발행합니다. 둘째, 중앙은행이 이걸 사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돈이 생기죠. 셋째, 이 돈이 국부펀드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부펀드가 녹색 산업이나 인프라처럼 아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기존 방식들의 문제점들을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국부펀드라는 게 왜 특별할까요? 다른 펀드랑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개념에 있습니다. 바로 인내 자본입니다. 말 그대로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돈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에너지망을 깔거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를 짓는 건 씨앗을 심고 거대한 숲이 되길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당장 내일 수익이 날 리가 없죠. 바로 이럴 때
단기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길게 보고 투자해 줄 수 있는 인내 자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연기금 같은 것과 국부펀드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낸 연금으로 아직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신기술에 모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하지만 국부펀드는 다릅니다.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니까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죠. 이건 단순히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이 그리는 미래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투자자 국가로 돌아오는 것. 둘째, 돈의 목적 자체를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위해 바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해서 얻은 혁신의 열매를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누는 것. 어떠세요? 정말 새로운 비전이죠?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튀어나온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국가는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큰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 제안은 그 투자자로서의 국가라는 역사적 역할을 지금 우리 시대가 마주한 기후위기라는 과제에 맞게 다시 꺼내서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기술도 있고 이 돈을 만들어낼 방법도 이제 알았어요. 그럼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정치적 의지 하나뿐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이걸 하기로 결단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